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루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건 하루건 결국은 마감 시간 코앞에 닥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일을 미루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또 초조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닥칠 일을 불안해하면서도 일을 제때하지 않고 미루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알아봐야겠죠. 생각연구소에서 할 일을 미루고 또 꾸물거리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집안일은 늘 미루고요. 중요한 일들은 미루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네. 그렇군요. 한국인은 참 성질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가끔씩 나만 한국인이 아니고 나문을 본가 싶을 정도로 일을 미룬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반복된 행동, 이런 심리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나요? 아무래도 일이 너무 많으시면 미루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분들도 일을 많이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 받아놓게 되면 나중에 일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일을 물거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만성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학생의 45%가 꾸물거린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고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아, 좋은가요? 네.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워낙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꾸물거림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만성적으로 꾸물거리게 되면은 나중에 우울하거나 또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마음도 불안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면서까지 계속 미루는 이유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은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미루는 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루는 사람들일수록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난 참 게을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게으른 거라기보다는 너무 잘하고 싶어 해요. 예, 잘하고 싶어 하니까 잘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잔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점점 신경 쓰다 보니까 일을 시작을 못하고 계속 그다음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소한 일들을 한두 번씩 가끔씩 미루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을 이렇게 미루어서 하다가 닥쳤을 때 뭔가를 다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미루는지 유형들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숙제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몰라 이따 할 거야 하면서 좀 화를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 학생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보통 보면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안 그렇죠. 따르려고 하죠. 예.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책상 치워라, 내일이 명절이니까 목욕 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늘 다른 사람 말을 어릴 때부터 들을 때 하기 싫다는 생각이 계속 있게 되면은 점점 반발심 같은 게 많아지고요. 일종의 반항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다른 회사 같은 데서도 뭔가 해야 될 과제가 주어지면 일단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죠. 네. 상당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지나요? 네, 저희 같은 주 고객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담 받들어요. 네. 네, 첫 번째 유형 살펴봤고요. 일을 미루는 사람의 유형, 두 번째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바로바로 해야지. 난 원래 벼락치기 체질이야. 벼락치기 하는 사람의 유형인데요.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가 마지막에 하면 참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유형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이 어떠냐면 뭔가 이렇게 신체 타고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쫙 타면서 뭔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까지 미루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나는 집중해서 정말 해야지. 딱 그러면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약간 자만심 같은 것도 이게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감각 추구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불안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같은 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불안하고 나중에 점점 만성적으로 되면은 우울하고 되게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되게 자살 충동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방학 숙제를 하루나 2, 3일에 몰아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혼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했던 그런 생각도 나기는 하네요. 네. 세 번째 유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장난감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완벽할 때까지란 완벽주의자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완벽주의자가 두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완벽주의면은 미루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아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을 미루거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 부가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회 부가 완벽주의. 네, 이건 뭐냐면 사회가 그렇게 완벽하도록 자꾸 압력을 넣어갖고 어릴 때부터 부모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가 완벽주의자로 자라게 한 거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는 꾸물거립니다. 왜냐하면 늘 뭔가를 잘해야 하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훨씬 불안 수준도 훨씬 더 높게 되고요. 이렇게 일을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지금 생각하기 쉽게 일단 심신이 피폐해지겠죠. 늘 미루면 불안 수준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만 아는 그 혼자만의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다음에 사실 일을 자꾸 미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는 수행 자체도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대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많이 늘 꾸물거리고 약속 시간을 못 맞추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이 나죠. 같이 좀 불안하죠. 네, 일종의 민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꾸물거릴수록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대인 관계가 피폐해지고 그러면 성공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안 좋고 넓게 보자면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겠군요. 네, 상당히 힘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태도,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이게 상당히 습관이잖아요. 이게 예. 잘 안 바뀝니다. 예. 물론 아주 완성적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예.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좀 미루지 않으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이게 행동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루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문제는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부족한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과 관련된 조그만 행동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봐야 된다면 시험 봐야 될 그 책장을 펴고 네. 적어도 2페이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분들은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예, 이분들은 사실 올해 1시간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은 실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 15분 단위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달성하게 되면은 뭔가 성공하는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노트 같은 걸 붙이는 게 좋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냉장고 같은 데 붙이죠. 뭐 보고서 준비는 됐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냉장고 문에도 붙이고 냉장고 문을 딱 연 다음에 물 마시잖아요. 네네. 물병에 붙어 있어요. 아. 보고서는 되었는가. 그다음 김치통 뚜껑에도 붙어 있죠. 보고서는 정말 되었는가. 오히려 더 압박감일까요? 압박감이 하지만 예. 생각을 자꾸 할수록 미루지 않게 되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 지금 또 현재 미루고 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물론 너무 많이 지적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부드러운 얼굴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취업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거 쓰면서 좀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습관들을 거쳐서 자기소개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